박재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올해도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쭉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 그다음 규제 정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오늘 고종환 원장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부동산 네. 뭐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었는데 그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강남에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용성 이런 지역 그동안 많이 올랐던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박전의 경제노트를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12, 16 이 초강력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또 12, 16 대책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올랐던 강남권 재건축, 강남권 신축, 또 마용성 이런 지역들이 직계탄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엄마라든지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것들 또 반포 주공 1단지 이런 게 대표적인데 적게는 뭐 3, 4억에서 많게는 4, 5억까지 떨어진 매물이 급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그 네. 근데 문제는 매수자가 없어서 거래 실종이죠. 예. 아직 가격의 본격적 하락으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미 매물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은 이제는 약세를 보일 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이제 12, 16 대책의 약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약발은 먹히는 셈인데 가장 주요하게 먹히는 대책이 어떤 겁니까? 예, 우리가 그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세 개였죠. 이제 하나는 역시 그 대출 규제.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합니다. 순서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9억 원 이상이 되면 이제 LTV라고 해서 20%까지 이제 9억 원 이하는 40%입니다만 그렇게 돼 있고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혀 대출이 안 돼요.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9억 원 초과 주택이 고가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면 20%밖에 대출이 안 되고 15억 원 주택은 대출이 전면 통제가 됩니다. 이제 시행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금이 없는 사람은 이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됐고 여기다가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현실화니까 같이 또 적용이 됐잖아요. 아마 올해 우리도 그때 예측했습니다만 강남이나 마용서 이렇게 고가주택,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100%까지 이 세금이 오를 여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 몇백만 원, 뭐 1, 2천만 원 세금은 견딜만 하다. 별거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집값은 안 오르는데 세금이 오르고 매년 계속 세금이 지금 에스컬레이션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상당히 커다란 주거비 부담, 세금 부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게 가장 크고요. 한 가지 더 보태면 이 자금 출처 조사와 함께 자금 조달 계획서가 제가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후배하고 제자들이 있어 물어봤더니 이게 더 커대요. 뭐 정빙 서류가 굉장히 많다. 15개를 내야 돼요.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를 들면 15개 되고요. 예전에는 재밌다기보다 현실이 어땠나 그러면 뭐 그전에 장관 된 분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엄마로부터 딸에게 중학생이 딸을 돈을 빌려주고 이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이제는 그 증빙 서류와 함께 통장으로 돈이 오고 간 거 이거 다 증명하라는 겁니다. 부채.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그러면 한두 장으로 계획서를 세웠어요. 내 돈이 얼마, 대출이 얼마 이러면 인정해 줬는데 지금은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빙까지 갖추어라.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거래 실종,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이게 다시 전망과 오늘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이제 집값이 더 이상 크게 오르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그 풍선호가 사실 또 9억 이하에 있는 또 주택들은 지금 오히려 또 매기가 좀 뭐 그쪽으로는 또 매수세가 좀 몰려서 가격이 또 뭐 오른다는 그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오르고 있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예측을 잠깐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박재현의 경제노트를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 저 주변에도 많거든요. 뭐 언론사의 대표께서도 뭐 언론 이걸 보신다고 전화가 올 정도인데요. 저도 이 방송에 애착도 있고 또 책임감도 성의를 다해서 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일경제가 올해 초에 전문가 저도 포함이 됐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동북권이 가장 떠요. 그중에서도 노도강이다. 노원, 도봉, 강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봉, 강북. 이런 지역들은
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아까 놓쳤습니다만 규제가 규제가 밀집된 이런 지역에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그게 강북이에요. 그게 지금 강북이고 지금 노도강이에요. 동북권이 거기에 지금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서북권도 움직여요. 서대문이나 은평구까지. 요 서울에 5대 생활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로, 중구가 중심이 강북 있고, 쪽이네. 예, 서남권은 지금 약간 관망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신 어쨌든 강남은 내리고 지금 하락하고 있고 강북 지역은 지금 생활권에 따라서 좀 부침이 다르다. 관망인데 노도강은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은 오히려 매도 호가도 오르고 실제 가격도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수도권도 적정 지역, 관문 지역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보니까 이제 대전 쪽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엔 또 세종시가 그동안 좀 잠잠하다가 굉장히 많이 다시 오른다고. 또 오르죠. 2, 3년간 좀 쉬었었는데 이것도 눈여겨볼 만해. 세종시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방송에도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지금 대전이 우리가 다루었어요. 이것도 박지현의 경제로 또 유성구가 상승률 실질 1위라니까요. 우리가 자꾸 강남만 바라보는데 작년도에 집값 상승률 1위가 대전이 광역시 유성구예요. 이거 왜 올랐어요? 이게 말하자면 세종시에 인접해 있었는데 세종시 집값이 많이 오르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이렇게 갭매혹이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도 얘기를 하고 블랙홀 그런. 그런데 세종시가 공급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와 전세값이 내렸다가 다시 이제 최근 들어서 공급이나 이렇게 급매물 이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미분양이 좀 줄어드니까 이제 온기가 좀 돌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낳게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아까 세금도 많이 부과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값으로 그 증가가 돼서 전세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뭐 학군이 좋은 지역 같은데 뭐 강남도 그렇고 집값은 떨어지는 몰라도 오히려 전세값은 치고 특히 목동 같은데 지금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그걸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집값도 궁금하지만 무주택자도 상당히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관심은 전월세 가격이 오르느냐 이게 지금 전세 불안이죠. 또 그리고 주거부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우려가 큰 게 사실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 수요가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때문에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연기할 가능성을 보류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신도시에 나오는 신규 분양을 청약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기존 주택을 매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내기해 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뭔가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고 재전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군 이전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조국 사태 때문에 대학 입시 제도를 정시를 확대했잖아요. 특목고 자사고를 지금 폐지 방침을 밝혔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요.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이나 강남이죠. 목동이라든지 이렇게 중계동이라든지 이렇게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지금 학군 이전 수요죠.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신학년을 앞두고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의 씨가 말랐다. 두 번째는 1, 2 역시 급등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을 동동 굴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교육 문제와 전세 문제, 집값 문제는 별개 이거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요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정부도 좀 대책이 필요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전세값이 불안하다는 것은 집값 불안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언젠간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그 올해 좀 집값이나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뭐 이 정부가 이렇게 강력하게 뭐 추가 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먹힐 건지. 그 노무현 정권 때도 뭐 계속 한 5년 동안 계속 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르고 그 뒤에는 이제 내렸죠. 내렸죠. 5년 물론 되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올해의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좀 전에 말했던 전세가 불안입니다. 네. 이거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사는 분들도 전세가 불안하면 나는 집이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지 마시고 네. 선행지표구나. 전세값이 안 내리면 결국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 정부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수급의 원칙이. 두 번째는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새로운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모 방송에서 엊그제 한 내용을 보면 임대 문제, 임대 대책이 나올 거래요. 이거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과세도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몹시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마 공약 검토 사항이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추가 대책이 나오는 올해 시장은 상저하거냐 상고하저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돼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더 센 대책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집값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는 6월 말까지가 분수령이 되죠.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면 6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6월 1일이 보유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서 5월 말까지 계약을 끝낼 텐데 하여튼 6월 말까지 이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이 얼마만큼 나오고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매수자가 붙을 것인가가 가격의 향발 결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자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약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추가 매물도 안 나오지만 이제 신도시라든지 신규 분양을 노리는 젊은 층들이 젊은 직장인 30, 40대 밀레니얼 시대가 많아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상승의 동력은 약화될 것이다. 흐름 자체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마 좀 너그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게 또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보시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서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럴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집값은 안정된다. 다만 전세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측하고 전망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과 함께 시의 부동산 기상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